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현영 기자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르노 클리오 몇 번 타봤습니다. 서킷에서도 타보고 도로도 굉장히 오래 타봤죠. 다양한 체험들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항상 느꼈던 게 있어요. 야, 이 클리오 왜 우리나라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나라 들어오면 정말 대박이 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클리오가 우리나라에 론칭이 된 걸 보니까 감개무량하고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클리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차인데요. 어떤 차인지, 프랑스에서 탔을 때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리오 외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어쨌든 이 데일라이트입니다. 디귿자 모양의 데일라이트.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데일라이트나 여러 가지 반짝반짝거리는 모습들이 이 차의 이미지를 잘 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형차는 이걸 뭔가 올려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요. 야, 이거 무슨 준중형도 이렇게는 요즘 안 하는데, 네. 어쨌든 소형차에 왜 이런 걸 달아줬지? 쓸데없는 데다 돈 쓴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그 튜브거든요. 보통 EPDM이라고 하는데 EPDM이 아니고 이렇게 그 실리콘 튜브로 이렇게 흡기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일단 열이 많이 오르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비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텐데 어쨌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터보차저에서 강한 압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터보 흡기가 엔진 위로 지나간다, 이게 조금 그렇게 좋은 설계라고만은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워낙 좁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뚜껑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나사 같은 거 풀다가 여기다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해놨나요? 아무튼 이렇게 뭔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네요. 에어클리너에서 만약에 필터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필터를 이런 식으로 갈도록 되어 있네요. 에어클리너 진짜 앙증맞다.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앙증맞아. 귀여운데? 그리고 측면을 보면 아주 묘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디자인을 보면서 이렇게 여기 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버펜더처럼 이렇게 턱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 이 오버펜더 느낌을 나게 하는데 이게 수평으로 크면 클수록 더 스포티하게 느껴져요. 옆에서 보면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풍만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차입니다. 여기 풍만하다고 하니까 여기 또 풍만한 그림이 또 하나 있네. 자동차 천장을 유심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천장에 반드시 여기 띠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띠가 거의 모두 있어요. 플라스틱 라인이 있고 거기서 어쨌든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잘라져 있는 거니까 접착하고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비가 셀 수도 있죠. 이 천장을 레이저 웰딩을 하게 되면 그럼 차가 이렇게 매끈해지고, 그리고 어떤 방수성이라든지 공기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도어실 부분에도 있어요. 웨더 스트립이 이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죠. 아래쪽에도 웨더 스트립이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만 웨더 스트립이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또 있죠. 꽤 말랑말랑한 고무로 동그랗게 둘러쳐져 있죠. 이게 이제 기밀성도 더 우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더 유리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제네시스라든지 그런 최신 자동차들은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 앞문과 뒷문 사이에도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웨더 스트립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요거는 조금 고급스럽진 않죠. 일단 고급스러울 게 없는데 잡아 당기는 형태예요. 네, 착, 뭔가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착착 느낌이 나게끔은 했는데, 네, 그렇게 고급스럽다라고 할 수는 없는. 타이어는 넥센을 꼈어요. 넥센 타이어를 낀 거는 사실 좀 의외인데요. 유럽에서 넥센이 그렇게까지 잘 나가는 타이어도 아닌데 어떻게 주문을 꼭 넥센으로 해달라 해서 주문을 한 것 같죠? 그렇지만 소형차인데도 불구하고 17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그리고 폭도 무려 205나 되는 그런 굉장히 넓은 광폭 타이어를 사용해서
그립감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고, 브레이크는 앞쪽 브레이크나 뒤쪽 브레이크가 다 생각보다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앞쪽은 디스크 브레이크, 뒤쪽은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드럼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실망하기 쉬운데, 근데 이 드럼 브레이크는 그렇게 실망할 만한 요소는 아니긴 합니다. 일단 제동 자체는 드럼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소형차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열을 더 발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방열판 구조로 이렇게 드럼 브레이크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고는 굉장히 반갑기도 합니다. 이게 유럽에서 봤던 그 클리오 르노 마크인데요. 이렇게 르노의 마크를 달고 있는 걸 보니까 르노 마크가 멋있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서 반짝거리는 느낌이 뒤쪽에 테일램프나 이런 것들도 입체감이 들게끔 실제로 이렇게 움푹하게 빼놓기도 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더욱더 날렵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 느낌이 굉장히 든든한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트렁크 안을 보면 소형차라고 해서 우리가 뭐 모닝이라든지 뭐 이런 정말 작은 차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더 그런 것보단 여유가 있는 자동차. 이쪽에는 별도의 앰프, 이쪽에는 우퍼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퍼, 이렇게 제대로 된 우퍼하고 제대로 된 앰프를 장착하고 있는 소형차는 사실 없거든요. 국내에 없습니다. 이 차 말고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차는 지금 크롬 대신에 빨간색으로 이걸 처리해 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우리가 골프 GTI 같이, 그런 GTI에 빨간색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빨간색 같이 이렇게 그 액센트를 주니까 더 고성능 같이 느껴지는 면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마 빨간색이 아니고 다른 색깔도 한번 랩핑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볼 만도 한 것 같아요. QM3가 비록 클리오보다 좀 더 큰 차인데, 클리오가 많이 커져서 이제는 클리오가 QM3보다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휠 베이스도 같고요. 이 둘을 보면 그냥 쌍둥이 차 형 동생 이런 느낌입니다. 형 동생인데 거의 이란성 쌍둥이 정도? 네,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두 차입니다. 네, 지금 뒷좌석에 들어왔는데, 뒷좌석을 보니까 뭐 그렇게 되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에요. 사실 뭐 그 소형차에서 뭐 넉넉한 공간, 고급스러움, 이건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멘트는 아니잖아요. 뒷좌석에 앉으면 근데 부족하진 않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듭니다. 그러니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닿지는 않겠구나, 무슨 수를 써도 닿을 수는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고요. 눕는 느낌? 이렇게 완전히 서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눕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뒷좌석이네요. 무릎 공간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제가 앞으로 약간 땡겨 앉는 편인데도, 시트 옮긴 게 아닌데, 그런데 무릎 공간이 거의 뭐 주먹 하나가 들어갈랑 말랑 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아마 뒷좌석에 앉으면 작은 차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반떼 같은 차하고 비교할 만한 무릎 공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머리 공간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시트의 느낌도 착좌감이 굉장히 좋은 시트예요. 일단 직물 시트라서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직물 시트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이죠. 뭐 실내의 여러 가지 부분이 뭐 그렇게 고급지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부분은 약간 인조 가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레자라고 말하는 그런 소재예요. 그러니까 고급감은 포기하고 편안함은 추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실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이소픽스도 지금 제공이 되는데, 이건 뭐 법규상 제공이 되는 거겠지만 아이소픽스에 커버가 없어요. 아이소픽스를 끼우려면 보통 커버를 벗기고 끼우는데, 뭐 굳이 커버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냥 여기에 아이소픽스 커버 없이 그냥 노출했는데 잘 끼워지게끔 이렇게 테두리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는 지금 특이한 구조인데요. 천장에서부터 안전벨트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렇게 두 개를 채워서 앉도록. 이거는 아예 뒷좌석에 가운데에 사람들이 거의 안 앉을 거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예 빼서 올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달그락거리지 않도록 여기 자석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차인데다가 해치백의 장점은 뒷좌석이 폴딩되고 거기에 큰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도 당연히 뒷좌석 폴딩이 됩니다. 아주 쉽게 폴딩할 수가 있죠. 6대4로 폴딩이 되고요. 6대4 폴딩을 했을 때 여기 긴 짐을 싣고 그리고 옆에 한 사람이 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해치백의 그 트렁크 공간은 이 선반의 아래쪽을 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짐을 실어보면 선반 위까지 실리기 때문에 해치백이 짐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리터인 경우에 해치백이 훨씬 더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용적인 소형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케아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정말 긴 짐을 실어야 되는 경우 폴딩하고 앞좌석을 뒤로 젖히고 그리고 거기다 긴 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집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뭐 유럽에서는 실용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실용적으로 차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세단을 타면서 뒷좌석 폴딩이 안 되는 세단을 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사실은 실용성으로 따지면 해치백보다 짐이 더 덜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난생 처음 보는 자동차는 아니지만 많이 타봤지만 새롭게 느껴지네요. 모든 게 다 새롭게 느껴져요. 일단 인테리어도 전에 탔던 거하고 많이 다르고, 그리고 여기 그 인터페이스, 이제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달라서 완전히 색다른 차, 정말 한국만을 위한 자동차로 착각될 만큼 그렇게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유럽에서 탔을 때는 서킷이었어요. 사실 서킷에서 주로 탔고 일반 도로를 탄 건 전승용 기자가 주로 많이 탔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클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일반 도로에서 타는 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특하네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이에요. 단단하고 꽉 찬 느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저가차들은 그냥 작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으면서 동시에 깡통 같은 느낌을 풍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리오나 아니면 뭐 폭스바겐 골프나 폴로나 뭐 이런 차들을 보면 작지만 그 안이 단단하게 뭔가 꽉 들어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차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B세그먼트 판매 1위를 수차례 거머쥐었고 지금도 1위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클리오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폴로보다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선 폴로보다 클리오예요. 우리나라도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을 좀 맞춰야 되는데 밑에 하나 있고, 이거 올라가는 거네? 골프도 그렇고 유럽 사람들은 돌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폴딩이라는 게 완전히 눕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조금 앞으로 하거나 왜 자꾸 앞으로 그렇게 왜 숙여주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요. 돌리려면 이 팔걸이를 들어야 돼. 이 좁은 공간에다가 온갖 것들을 막 밀집시켜 놔서 이 팔걸이를 들고 돌려야 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제가 제일 놀란 것은 행사의 어느 곳에도 르노 삼성 마크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이 냅킨 한 장에도 삼성의 로고가 없습니다. 이 르노 삼성이 수입되는 이 클리오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르노 자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까지 있었던 그런 르노 삼성 자동차가 아니고 우린 첫 번째 자동차를 내놓은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자동차로 지금 포지셔닝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에도 배지가 예전 같으면 이걸 르노 삼성 배지로 바꿔 붙였을 텐데 지금은 르노 배지 그대로 들어오고요. 앞쪽이나 뒤쪽에도 르노 배지로 그냥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르노 배지가 뭐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해외에서는 별로 안 해봤는데 이 국내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예쁘네요. 참신해 보이고 새로운 느낌이 들고 기존에 있었던 그 브랜드가 아니라 새 브랜드가 요번에 론칭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디젤이 주는 그런 그 느낌적인 느낌의 속임수가 있어요. 디젤은 초반에 굉장히 가속력이 우수하게 느껴지거든요. 낮은 RPM에서. 그래서 이대로 가속하면 정말 잘 달리겠다라는 느낌이지만 조금만 가속해보면 그게 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 구간에서 디젤을 타면 힘이 넘쳐 라고 느끼는데, 고속도로에서 디젤을 타면 힘이 조금만 더 나오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죠. 보통 이제 디젤 사운드가 좀 거칠게 느껴지는 차들이 많은데, 약간 겔겔겔 한다거나 카랑카랑카랑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보통은 까라라락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차는 고RPM에서도 거의 디젤 느낌이 나지 않고, 낮은 조그만한 RPM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4500rpm 정도에서 거의 맥스인데, 근데 그 4500rpm까지는 적어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놨네요. 기대 이상의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금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마 많이들 놀라실 거예요, 이 차를 타보면. RPM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감이 안 느껴지는데, 정말 이 방음 처리도, 이 정도 급의 자동차에서 방음 처리 이 정도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그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DCT 변속기를 갖고 있어서 DCT의 그 체결되는 느낌이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자동 변속기하고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미리 알고서 그렇게 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어 시프터를 왼쪽으로 옮기면 매뉴얼 모드, 매뉴얼 모드에서 위로 올리면 시프트 다운, 아래로 내리면 시프트 업,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스카들이 다 이렇습니다. 레이스카 시퀀설 기어들이 위로 올리면 다운이고 내리면 업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다운, 뒤로 밀리면서 업,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사실은 레이스 할 때는 더 맞는 걸로 느껴집니다. 레이스로 똘똘 뭉친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선택하는 거고요. 오, 코너링 갑니까? 오, 코너링! 이런 속도로 코너링을 할 수가 있다니! 진짜 놀라워요.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코너링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차가 밀린다거나 뭐 스키드음이 난다거나 뭐 이런 불안함이 없이 그냥 쭉 돌아주네요. 굉장히 안정적인 자동차잖아. 이렇게까지 안정적이었나, 클리오가? 주행할 때 속도감이 덜 느껴져서 자꾸 소형차인 걸 잊게 만드는데, 근데 이 코너링을 해보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서 소형차 맞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르노가 가장 앞장서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4WS예요. 르노에서는 4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뒷바퀴를 조향해주는 기능입니다. 앞바퀴를 돌리면 뒷바퀴를 그 반대로 돌리거나 혹은 같은 방향으로 돌리면서 차를 이제 회전시켜주는 거죠. 사실 뒷바퀴 조향 시스템이 굉장히 비싼 시스템인데, 르노는 그걸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차 클리오에는 들어있진 않습니다. 그건 조금 아쉬운데, 아마도 클리오 같이 EV 베이스가 작은 차는 포컨트롤이 없이도 이런 그 기막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포컨트롤이 여기는 적용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인상적인 건 내리막에서 시프트업을 시켜버리지 않고 그대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5단이나 그 이하를 선택했을 때도 내리막에서는 시프트업을 하지 않습니다. 요 RPM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잖아요. 그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본 회사의 어떤 노하우, 보통 이제 현대차나 뭐 토요타도 그렇고 많은 차들이 내리막에서 시프트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가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과열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차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이렇게 내리막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다시 밟으면 그제서야 시프트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똑똑한데? 네, 지금 브레이크, 이게 사실 공도니까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해볼 수는 없어요. 공도에서의 브레이킹, 그리고 내리막에서의 브레이킹만 이제 해보는 거죠. 일단은 브레이킹을 해보면 우리가 공도에서는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가다가 풀 브레이킹을 한다라고 생각을 그냥 꽉 밟지 않으시고요. 차를 세운다, 갑자기 차를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꾹 밟아보세요. 꾹 밟아보면 초반에는 굉장히 잘 드는 느낌이다가 뒤로 갈수록 푹푹푹푹푹 약간
저더라고 하죠. 저더도 좀 생기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가다듬어져 있어요. 이 차는 어떤 속도에서 브레이킹을 해도 그 브레이킹의 느낌이 굉장히 균일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브레이크라고 볼 수 있어요. 브레이크 열을 어지간해선 받지 않는 것도 굉장한 특징입니다. 이 소형차, 이렇게 작은 소형차인데 또 브레이크를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는 거. 르노가 어쨌든 레이싱에 굉장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굉장히 집착하는 메이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동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90마력 자동차입니다. 90마력이라고 하면 100마력도 안 되는 자동차?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토크는 22가 돼요. 토크가 22 정도 되면 어지간한 2.0L 자동차보다 토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급이면 굉장히 출력 부족하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 일단 도심에서나 출발 가속에서나 아주 경쾌하다는 느낌을 느끼면 느꼈지 부족하다는 느낌은 느끼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 파워트레인에서 정말 놀라운 건 엔진의 그 부드러움입니다. 이 엔진 소리가 지금 별로 안 들리시죠? 창문을 좀 열어도, 네, 창문을 좀 열어도, 네, 엔진의 소리는 거의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진동은 조금 달라요. 핸들을 잡으면 엔진의 진동이 핸들을 통해서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엔진 진동이 느껴지는 거, 사실은 이게 자동차하고 나하고 약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풍절음이 굉장히 적은 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게 최고 속도로 달려봐도 바람 소리나 이 어떤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소리라든지 바람을 가르는 소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풍절음들이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에어로다이나믹 부분도 그렇고 웨더 스트립도 그만큼 잘 고민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면 소음은 노면 소음도 굉장히 잘 억제됐는데요. 이거 굉장히 희한합니다. 그 노면 소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억제했지? 약간 돌 튀는 소리 같은 게 들릴 법도 한데 소형차라면,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냈네요. 요즘 이 차가 좋은 건지 아니면 요즘 소형차들이 다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차의 단점이 자잘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 전자장비가 전무합니다. 사실 요즘 소형차들을 보면 긴급 제동이라든지 아니면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차선 이탈 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붙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지난해에 페이스리프트 된 차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붙이지 않은 그런 자동차입니다. 첨단 기능이 없다고 해서 못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는 첨단 기능도 좀 들어가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점 두 번째, 어쨌든 이 차는 소형차입니다. 소형차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죠.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재밌게 달리는 거, 할 수 없는 거 럭셔리하게 뽐내는 거. 뽐내면서 뒷좌석에 네, 그런 것들 안 되는 거잖아요. 고급스러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에서 이건 진짜 고급이다 라고 생각될 부분을 잠깐만 하나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스럽지 않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차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고급스러운 건 일단 접어놓고 실용성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이 차의 장점,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스타일의 해치백이다.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고 해치백이라는 그 실용성도 있어서 이 차에 경쟁 모델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차의 장점 두 번째, 믿어지지 않는 정도의 주행 감각입니다. 정말 우수한 주행 감각을 갖고 있고요. 소형차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정말 이렇게까지 잘 만든 소형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우수한 그런 주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세 번째는 가격대가 조금 착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2천만원 이하부터 시작한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매력있는 가격대를 선정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를 타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걸 느끼게 됩니다. 기존까지 생각했었던 자동차의
갖춰야 되는 것들, 자동차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모든 걸 다 갖춰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어쩌면은 그렇게 모두 다 필요한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 사실은 자동차에서 꼭 필요한 건 이거만 있으면 되는지도 몰라 라고 생각되게끔 하는 자동차, 정말 기본기에 충실하고 정말 그 기본기를 잘 만들고 나머지 기본기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생략해버리는 자동차, 그게 바로 르노 클리오였습니다. 르노 클리오 소형차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적절하게 제시해주는 교과서 같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입차와 비교할 뿐만 아니라 국산차와 비교해도 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자동차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품성이 높은 자동차고요. 이 차 같은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 모터그래퍼 김한용이었습니다.